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오전에 약했다가 오후에 이제 들어 올리면서 좀 강해졌는데, 뭐 이 정도 올라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뭔가 좀 그래도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한국은 계속 좀 박스권 같아요. 뭐 증시에 뭐 추세는 전혀 없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는 좀 답답한 장세인데, 그래도 지난달부터 좀 뭔가 바뀌었던 게 그 최악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했던 그 2차 전지가 지난달에도 성적표가 좋았고요.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LG엔솔이 지난달에만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추가 급등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일단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는 좀 약하지만 좀 바닥은 잘 다져가고 있고, 바이오는 좀 쉬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증시는 오늘 2차 전지의 상승 힘으로 올라왔는데, 올라간 이유가 좀 있어요. 사실 그거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마감 현황하고 인텔도 나가 떨어졌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뭐 이제 분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체코 잭파 K원전 얘기가 있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2차 전지 비중 확대 관련한 이제 리포트,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 설명해 드리고, OCI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인상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고, 8월 수출, 그 다음에 수출 호조 기업까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장품, 아이폰의 계절,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신성장 축 3가지, 증권주, 삼성증권 얘기고요. 한국 수출에 대한 평가, 9월달 전략, 커버리지,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일부 기업들 수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퀀트 이제 실적 추정치 올라간 기업들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올랐고요. 다우는 연일 사상 최고치, 좀 부럽죠. 미국은 정말 견조한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물가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그 근원 PC,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뺀 거죠, 물가에서.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근원 PC 요 물가가 전월 대비 0.2인데 예상이 0.2였고요. 6월에 0.2였고, 예, 그래서 거의 뭐 똑같았죠. 예, 큰 변화 없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예상이 2.7인데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안정화되고 있고, 3개월 이제 평균치를 이제 수치를 연율로 한번 계산을 했더니 전월 대비한 수치를 1년 단위로 이제 환산하니까 1.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물가가 계속 유지되면 연준 목표인 2% 이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완전히 잡혔고요. 주거비만 더 잡히면 되는데,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데도 물가는 많이 안정감을 찾고 있고, 뭐 주거비도 따라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개인 소득 증가했고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소득보다 소비가 더 증가율이 높아서 저축률이 좀 떨어졌대요. 그래서 향후에 소비가 좀 줄 가능성,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일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과 견고한 경제 성장은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물가 낮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웰스파고도 지금 인플레는 냉각 중이다. 물가는 연준 목표보다 낮다. 골디락스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심플리파이 자산운용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그린은 증시는 모든 것이 낙관적인 것처럼 오늘 결과를 보였다. 연착륙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골디락스 국면이 좀 지속된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고 유럽의 8월 소비자 물가도 3년 만에 최저치. 유럽은 급격히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마 금리를 내릴 걸로 보이고요. 유럽도. 그리고 이제 유가는 급락했고요. 예. 이 10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감산량을 이제 축소하는데 로이터에서 이제 예정대로 감산량, 그러니까 지금 감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 9월까지 정상화시키거든요. 증상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보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도 1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유가 떨어진 건 뭐 긍정적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3분기 GDP 추정치를 올렸고요.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도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 걱정할 건 아니고요. 이제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다시 올랐고 브로드컴이 급등, 마이크론은 좀 부진합니다. 요새 메모리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인텔은 이제 분사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9.5% 급등했고 테슬라가 급등했고요. 아마존 역시 급등했습니다. 그 아마존은 AI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 유료 버전 업데이트, 그러니까 알렉사를 유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그 스피커죠. 예. 델은 실적이 좋아서 급등했고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 태양광 업체인 진코솔라도 출하량이 좀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업체 얼타뷰티는 경쟁 때문에 좀 실적 부진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유명해진 회사인데 일단 실적은 이번에 안 좋았습니다. 오픈 AI에 애플과 엔비디아도 투자한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데 자금 조달 추진하는데 아마 그 애플과 엔비디아가 새로운 주주로 참여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월에 이제 100억 달러 투자했죠. 근데 애플과 엔비디아는 이제 한 10억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이상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원래 이런 스타트업에 잘 투자 안 하는데 이번에 애플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AI 기능 중에 챗 GPT를 이제 그 같이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협업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는 걸로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이폰 16에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는데 블랙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도 오픈 AI에 먼저 줬다고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또 투자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을 이기려고 좀 하는 거죠. 클라우드.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할 텐데요.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클라우드 투자를 할 때 거기에 아마 칩을 최대한 많이 수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오픈 AI 투자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지금 뭐 엔비디아도 돈을 버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니까 우리가 AI를 의심할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AI가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게 우리가 AI 성장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니고 새롭지는 않다 보니까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이제 중국의 오늘 이제 미국은 노동절 휴장이고 내일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중요한 게 미국의 ISM 제조업 PMI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졸트, 이게 구인 건수, 구인 이직 지수, 예, 얼마나 구인이 됐고 이직을 했는지, 이게 고용 지표죠.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 중요합니다. 예, AI 관련주니까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 이번 주 금요일. 페어마켓에서 이제 유한양이 또 이 폐암 치료제 임상 결과 또 나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보고서 한번 설명드렸고, 고용 보고서는 16만 건 정도 신규 고용 증가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실업률은 4.2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나가 떨어졌다. 인텔이 지금 전 세계 CPU의 70%나 되는데 인텔은 자기가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거 믿고 자기네 자사 물량만 맡아도 파운드리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현실은 안 좋습니다. 네.
인텔 CPU만 찍어도 삼성에 맞먹는 수주를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AI 시대 되면서 주도권이 GPU로 넘어갔고 2분기에만 2조 까먹었대요. 주가가 마이너스 60%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포기한다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할 거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10%나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AMD도 비슷했거든요. AMD가 제조를 같이 했어요. 근데 제조를 포기하고 매각한 다음에 설계만 하는 회사로 바꿨죠. 그 후로 시가총액이 100배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계만 하고 저 칩을 누가 만들죠? 다 TSMC가 만들어주죠. 그래서 파운드리 3파전 TSMC, 삼성, 인텔 중에 인텔은 좀 나가 떨어지는 것 같고 2파전인데 뭐 사실상 TSMC의 독주죠. 독주인데 이제 남은 건 삼성이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느냐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텔이 그만큼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파운드리 성공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TSMC의 독주는 더 이어질 것 같고 삼성 입장에서도 저렇게 인텔이 떨어져 나가면 일단 긍정적이죠. 경쟁자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다만 TSMC를 여전히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는 데까지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체코 잭팟 이거 이제 우리 함께 배우기 원전 다 끝났죠. 어떠세요? 원전 공부해볼 만은 하죠. 이제 원전이 뭐냐면 뭐 이게 우리도 탈원전이었지만 이제 친원전 정책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이 친원전으로 가요. 거기다 원전 르네상스 오니까 그러면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예. 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독일 빼곤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원전을 만드는 국가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게 보는 거죠. 경쟁이 덜 치열해요. 프랑스, 한국, 미국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랑은 좀 싸우는 국가가 다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3파전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커지는데 경쟁자가 적으니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매일경제신문도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글로벌 가동된 원전이 한 415기 정도 되고요. 앞으로 건설할 게 88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수주 가능성 언급을 했고 지금 네덜란드에 이제 APR인가 이름이 제가 또 헷갈리네. ARP 1402기를 그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원전이죠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막 소송 걸어가지고 딴지 거는데 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죠.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11월에 국민투표에서 원전 지을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스웨덴도 신규 원전 수주 추진 중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의 많은 국가랑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 원전 공급 이제 루트인데 이걸 뭐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선택지가 많고 이번에 루마니아 따는 게 너무 컸어요. 사실상 예, 깃발을 하나 꽂아버렸죠 거기다. 그래서 왜냐하면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까지 지원 사격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주활동 벌렸는데 만장일치로 한국이 이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아마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한국이 그만큼 가성비가 좋고 잘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회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이런 뉴스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건 텔레그램에 이제 송하백의 그림놀이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그림들 많이 올려주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 2차전지 비중학들 리포트 이런 자료가 있어서 예, 한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올라간 이유 요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오늘 갑자기 급등했죠. 근데 호재에 나온 건 사실 없어요. 뭐 지표가 좋아진 것도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사실 좀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서 이것도 저희 그냥 추정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간 이유는 이게 규제 변화 때문에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 같다.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가 킬로미터당 이제 118g에서 이제 킬로미터당 93.6g. 무슨 얘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차 타야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판매량이 41% 늘어나야 된대.
무려 40. 근데 지금 그동안 전기차가 얼마나 안 팔렸습니까? 근데 이제 요걸 보면 어쨌든 이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늘어나니까 지금 자꾸만 주가 부진한 건데, 근데 유럽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내용대로라면 시장이 원하는 답이 나온 거죠. 이후에 어찌됐건 뭐 탄소 배출을 줄이건 뭐 아니건 간에 목표는 그거거든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야 2차 전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5%인데 20%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주요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 의견을 올려버렸어요. LG엔솔이 아마 탑픽 같은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려버렸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해버렸죠. LG화학은 이제 LG엔솔 지분 갖고 있어서 목표 주가를 35에서 45로 올렸고, SK이노베이션은 아직은 투자 의견이 아마 세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중 확대, 비중 유지, 비중 축소, 요 세 개인데 그냥 비중 유지 의견은 그대로인데 목표 주가만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렇게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직은 비중 유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중 축소인데 비중 유지로 그래도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 낮은 3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설비 가동률은 68%에서 내년에 80%까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지금 LG엔솔이 152기가와트에서 내년에 160, SK온이 132에서 199 이렇게 돼 있고, CATL은 헝가리 공장 초기 계획보다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유럽이 좀 규제해서 조금 이제 위축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대로면 만약에 유럽이 저렇게 내년에 좋아지면 배터리 바닥 찍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는 다시 겨울이 올 수도 있으니 겨울 준비하라고 했는데 배터리에는 봄 온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뭐 어쨌든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데 왜 올라갔는지, 다만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죠? 이 오늘 주가 급등으로 더 명확해졌어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오르는구나. 그럼 실제로 판매가 잘 나오면 추세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하반기에 이제 연말까지 검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배터리도 바닥을 찍었기를 좀 바라는데 뭐 또 계속 지켜봐야죠 일단. 자, OCI가 하이닉스의 인산은 식각 소재예요. 반도체 깎는 거. 핵심 소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 SK 키파운드리, DBHT 이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국내 이제 인산 공급사로는 이제 처음으로 저기 OCI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마 해외 쪽을 다 썼던 것 같고요. OCI는 반도체 생산 과정 중에 세정하는 또 과산화수소, 이걸 한솔케미칼이 국내 이제 대표 회사인데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제품도 아마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고객사 키옥시아, 이제 일본의 도시바죠. 여기가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이제 공장을 완공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과산화수소 공급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포스코 그 퓨처엠이었나? 아무튼 피에노 케미칼 지분을 다 가져버렸죠.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생산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OCI는 일단 지금 반도체 이쪽 소재 쪽에서 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수출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8월 기준 11.4% 증가했고, 이 일평균 수출은 13% 넘어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어요. 11개월 연속 성장했고, 주로 IT가 좋았고요. 석유 제품, 석유화학도 괜찮았고, 바이오헬스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수출도 기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도 원래 5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38%가 낮은 건 아닌데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반응이 좀 약한 거죠.
그 선박이 특히 좋았고, 그다음에 바이오헬스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는 감소했습니다. 중국 수출 늘었고요. 미국도 역대 최고 8월 중. 유럽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한국 수출 증가율은 일단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지금 수출 증가율이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수출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이게 좀 이제 둔화되고 있다 조금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저는 반도체 좋은 거 알지만 바이오가 좋은 게 눈에 가장 많이 띄었고, 요거랑 그다음 화장품, 기초 화장품 수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보이세요? 미국 기초 화장품 수출이 92%.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ODM의 긍정적이겠죠.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 리서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이제 수출 잘 나온 기업들 많이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그거 되게 많거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어제 한번 보고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SSD, 낸드 플래시죠. 여기가 수출과 단가 다 역대 최대, 수출 단가가 최대 기록했고, MLCC 수출 금액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웨이퍼 검사 장비는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은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건데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니까 이 회사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연관은 있다. 근데 100% 정확한지는 조금 약간 그 분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웨이퍼 검사 장비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YC 얘기하는데 올 들어 가장 높은 금액 나왔고요. 3차원 검사 장비는 인텍플러스 외에 좀 기업들이 있는데 역시 가장 높은 금액. 반도체 웨이퍼 패턴 결합 감사 넥스틴이죠. 작년 이후 최대 수출 금액. 이송 장치 사이맥스 로체 시스템즈 라운테크인데 역대 최대 수출입니다. 본딩 장비 한미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이고요. 오버레이 계측기 이제 정렬도를 이제 검사하는 거죠. 제대로 줄 서 있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블랭크 마스크 7월 대비 좀 올랐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소모성 부품이죠. SIC. 여기가 역대 최대. TCK 하나머티리얼즈, KNJ, 월덱스. 여기가 이제 극좋은 식각공정과도 좀 연관은 돼 있죠. 그리고 아까 과산화수소, OCI랑 한솔케미칼인데 역대 최대 수출. 스마트폰 부품도 파트론, 인탑스 등 몇몇 기업 더 있고요. 역대 최대 수출. 니켈 도금광고 오늘 TCC 스트리 안 그래도 급등했는데 7월 대비 34% 증가했고, 분리막도 7월 역대 7월에 수출은 좋았는데 8월 최대치를 경기. 근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수출 저렇게 계속 좋은데 주가는 왜 저 모양이냐. 왜냐하면 현재 공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도 하긴 하는데 SK 하이테크나 WCP는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출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죠? 거기 현지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와도 그쪽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그거는 좀 분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출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 괜찮다는 얘기죠. 조금씩. 자동차 바디랑 이제 범퍼 레일 만드는 성우 혜택도 견조하다고 하고요. 카메라 모듈은 수출 올해 최대. 기초 화장품 뭐 아시겠지만 한국 콜마 실리콘 또 코스메카 잉그루드의 본느죠, 본느. 본느 미국향 이거예요. 핵심은 미국향. 미용 의료기기도 클래시스 B1 수출 금액 역대 최대고요. 가정용 의료기기도 역대 최대. 요거는 뭐냐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있죠. 연말 쇼핑 시즌. 그래서 일단 미국에 수출을 해놓는 거예요. 저게 팔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팔려야죠. 미국 고객들이 사 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최대 쇼핑 시즌 앞두고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도 미국은 수출 금액 역대 최대. K2전차, 현대로템도 역대 최대 수출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요런 이제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화장품 점유율 확대 이상 없다. 실리콘도 실적 좋았고, KBT 수요가 미국만이 아니라 중동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알엑스는 미국 비중이 높은데 유럽, 남미, 인도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가 ODM인데 수익성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절성도 많이 약화됐고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쪽 비중이 높죠. 그중 절반이 이제 아마존.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벌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순항하고 있고,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있어서 기틀을 마련해주는 실리콘 툴을 최선호주로 이제 꼽아줬고,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를 ODM사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사는 VT. 한국콜마는 북미 수출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선케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죠. 80%. 예.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미국 쪽에도 수출을 활발하게 해왔고, 인디 브랜드 주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브랜드 매출도 많이 급증했고, 영업이익률도 성장을 했고요. 예. 최근 제조한 신제품이 아마존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CNC 인터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되면서 수익성은 조금 하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하반기에 고성장이 지속될 것 같고, 또 발표됐던 그 수출 데이터가 8월 데이터가 또 좋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꾸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장기간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온 주가와의 이제 싸움이죠. 더 높은 성장을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폰의 계절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고요. 근데 사실 더 기대하는 건 아이폰 17입니다. 올해보단. 왜냐하면 올해는 영미권 중심으로만 이제 영어 위주로 그 애플 AI가 지원이 되고요. 중국도 지원이 안 되고 유럽도 아마 지원이 안 될 거예요. 내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랑 프로맥스는 D램이 지금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6이 8기가, 12기가로 점프할 겁니다. 그리고 두께도 얇아질 것 같고, 그래서 아이폰은 내년을 더 기대하는 지금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잠재 위험은 뭐냐면, 이제 부품사마다 이제 독점하면 좋지만 우리나라가 독점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공급 막내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요. 이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렌즈,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 다 경쟁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디스플레이도 삼성의 점유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LG랑 BOE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10월 말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9월에 아이폰이 나오고요. 업데이트해서 아마 10월에 AI 기능 아마 쓸 거예요. 그때 이제 초기 반응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하면 25년도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근데 만약에 나왔는데 별 반응도 없고 그러면 또 내년 기대감이 꺾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애플 관련주도 이제 나오게 될 애플 신제품이 10월 말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자들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이 잘 돼야 반도체도 좋고 부품도 좋은 거니까 꼭 좀 잘 되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신성장축 3가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개발, 생산, 판매. 개발은 뭐예요?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거. 성과 냈죠. 유한양에. 또 플랫폼 알테오젠 했고, 생산. 이건 뭐죠? CMO, CDMO. 미국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 기업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등이 수혜고, 판매는 2가지입니다. 대형 신약을 판매하는 것, 자기가 직접 SK바이오팜과 셀트리온은 직판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게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판매 2는 이제 미국의 약간 이제 바이오시밀러, 보험사를 통한 침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약가인화 정책을 펼치니까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비싼 약을 오히려 보험에서 등재를 안 해버리고 바이오시밀러를 놓죠. 그게 이제 보험사한테도 유리한 쪽으로 법이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등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그 신성장축 3가지, 개발, 생산, 판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요 밑에도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고르게.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딱 한쪽에 치중됐는데 이제 바이오도 다변화되고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권은 삼성증권 최선호주로 유지를 했고요. 배당 수익률이 무려 7.8이나 나오고요. 여전히 주가 저평가돼 있고, 주주환원 수익률이 배당과 자사주소가 합쳤더니 NH가 7.7, 한국금융이 5.2, 이번 삼성은 배당만 주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키움, 은행합산, 보험합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증권주도 볼만하다. 다만 이제 증권주가 좀 답답한 게 거래 대금이 안 늘어요. 시장이 워낙 위축돼가지고
거래액만 좀 늘어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8월 한국 수출은 대체적인 평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전망치 하회에 있고, 반도체는 여전히 좋다. 중국 수출은 내수가 여전히 안 좋다. 휴대폰 및 IT만 좀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좀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기대는 좀 못 미쳤다. 하나에서는 반등 미약하다. 일평균 수출이 올해 평균 밑돌고 있고 수출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 미국 수출도 정점 통과했다. 네. 그 반도체와 화장품은 단가는 반등했는데 물량은 그러니까 주춤했고, 그러니까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은 더 강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 4분기에 수출 증가율도 하락 반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 신한은 그래도 좀 긍정적입니다. 8월 수출 두 자릿수 증가해도 일부 품목, 근데 좀 일부 품목이면 편중이 돼 있죠. 반도체나 바이오, 구경제, 옛날 산업들 있죠. 철강, 이런 쪽은 좀 부진했고, 신경제는 고성장. 근데 어쨌든 AI 관련된 수요는 구조적인 걸 확인을 했고요. 유럽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거든요. 그래서 AI 수요 확대로 어쨌든 이제 반도체 수출 확대까지 동반되는데, BIT가 부진하다. 그래서 수출은 나쁘다가 아니라 고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여기도 피크아웃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 메리츠에서는 바이오 헬스 의약품의 꾸준한 성장 제외하면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업종으로 이게 이 수출의 온기가 퍼지질 않아요. 글로벌 경기가 좀 부진하다 해서 그런지. 그렇지만 일반 기계 같은 산업재 수출 회복도 아직은 좀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랑 IT 쪽은 좋은데 나머지 쪽은 아직 회복이 좀 더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거를 나쁘게 안 보고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결국 설비 투자 늘어난다. 이렇게 오히려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현재 미국향 반도체 컴퓨터 수출 호황에 산업재 수요가 가세할 것 같다. 그래서 기저효과만 보면 올해 2분기가 원래 한국 수출, 작년에 상반기가 수출이 낮았으니까 낮은 데서 출발하면 어쨌든 가볍잖아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2분기가 수출 증가율이 정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시점은 4분기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점진적 피크아웃을 여기도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 내외의 수출 증가율은 계속 연장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점진적으로 피크아웃 할 거냐 아니면은 좀 급격하게 꺾이느냐, 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공통된 의견은 수출 좋지만 너무 IT하고 몇몇 업종에 편중돼 있고 다른 쪽으로는 온기가 확산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도 조금씩 고점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모멘텀은 조금 둔화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 자체는 좋은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9월 전략인데 침체 아니다. 침체가 아닌 몇 가지 이유를 댔어요. 22년에 이미 침체 지나갔대. 왜? 그때 하이닉스 적자가 9조 원이었는데 적자가. 그게 침체가 아니면 뭐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경기는 좋을 때 침체가 온대요. 근데 지금 보면 소비 심리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이렇게 비관적인 소비 심리인데 경기 침체 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심리가 너무 좋을 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지금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까지 가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또 화폐 현상의 고용에 속지 않는다. 저물가 시대가 아니라 지금 고물가 시대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대부분 고물가 시대. 옛날보다 지금 물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고물가 시기의 금리 인하는 대부분 보험성 금리 인하였고 대부분 상승장으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저물가 경기 선행지수가 이 노란색 선이 여기 보시면 이 0 이하일 때 있죠. 이렇게 이 노란색이. 그럼 경기가 둔화되는 거죠. 꺾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경기 선행지수 기준선 이하에서 금리 인하는 이제 모두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요 구간이죠. 이게 주가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0 이하에서 보시면 금리 인하 있죠. 여기 이렇게
그 주가가 급락했어요. 여기도 주가 급락기 보시면 여기 0 밑에 있는데 기준금리 내려갔죠. 여기도 0 이하인데 기준금리 꺾였죠. 지금도 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요거는 뭐 여기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저물가 시대에는 이렇게 오히려 금리 인하할 때 주가 빠졌는데 고물가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1960년부터 86년까지 이 고물가 시대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 금리를 낮추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의외로 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물가 시대냐 저물가 시대냐에 좀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점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보면은 뭐 이렇게 금리 인하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할 때도 막 주가가 이렇게 빠진 적도 있어요. 보시면 확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을 땐 그 보통 주가가 좀 오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여기도 뭐 주가가 크게 올라버렸죠. 그래서 고물가냐 저물가냐에 따라서 약간의 뭐 물론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좀 차이는 있다. 근데 어쨌든 고물가일 땐 보험성 금리 인하할 때는 대부분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잠시만 요거죠. 그 25년도에는 성장주 랠리를 좀 전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성장주가 좀 낮지 않겠냐.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밸류가 올라가요. 그래서 21년도에 메타버스 기억나시죠? 정말 너무 처참했죠. 주가는 정말 그때 뜨거웠고 그때 아마 메타버스 물려 계신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위직 스튜디오, 그죠? 그 회사가 정말 뜨거웠죠 당시.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뭐 메타버스가 간다는 게 아니라 성장주가 다시 한번 이제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어떤 스토리로 갈지 몰라요. 오픈 AI 같은 AI일지 스페이스X 같은 우주항공일지 지켜봐야 되는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부진은 4분기에는 안정될 걸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12개월 주당 순이익도 상승 추세고 지금까지 12개월 코스피 선행지수가 신고가인데 코스피가 한 번도 신고가를 안 낸 적은 없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왜 지금 안 가냐 이거죠. 이게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고점 찍을 때 다 신고가 났어요. 지수가.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거든요. 역대 최고 순이익이에요. 근데 왜 이래요? 안 가요.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게 좀 답답하죠. 근데 한 번도 신고가 안 낸 적이 없대요. 그러면 3,300 간다는 얘긴데 여러분 간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그죠? 뭔 소리 하냐 또 그러시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많은 분들이 지금 2,700도 안 되는데 가당키나 하냐 그럴 수 있지만 이건 그냥 과거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길 바라고요. 솔직히 3,300 넘어갔으면 좋겠고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쫓아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다르파의 다음 선택은 바이오다. 그래서 24년 4월 말 다르파가 이제 미국의 고등과학 그 연구소죠. 여기가 이제 인터넷도 발명했던 곳이고 여기서 이제 예산을 그 결정하는데 올해 4월 말에 다르파 예산 증가 아마 내년 예산 증가율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상위 항목에 우주항공과 메디컬 여긴 바이오죠. 그래서 우주항공과 바이오 이쪽 그래서 바이오가 괜히 지금 주도주는 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에는 방산과 이제 우주항공이 선정됐고 재작년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실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방산주 강했고 우주항공도 강했었죠. 그래서 이번엔 이제 내년에 예산 늘어나는 걸 보면 우주항공하고 메디컬 바이오 쪽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제 수출 데이터인데 삼성전자는 꾸준하죠. 전액 건대서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정신신경용제 사용 금액 이제 어떻게 보면 우울증 치료제라든가 이런 건데 이거 이제 전고점 넘었고 이거 대표 회사가 환인제약이죠. 그 다음에 전자잉크
관련된 매출액인데 급증하고 있어요. 솔루엠 주가는 참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또 긍정적이지 않나 보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도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요. 보급 대수. 그 다음에 충전기 설치 대수도 이번에 뭐 화재 사고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기차 충전기는 앞으로 저는 계속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전자금융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수출 좋았고 미국 수출이 정말 역시 압도적이고요. 예. 말레이시아가 좀 는 것도 특징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주로 원택 있죠. 거기가 이제 공급하죠. 예, 수출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퀀트는 이제 추정치 변화를 특징주를 몇 개 적어줬는데 그 중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그린 소재 가성소다 수익성 유지되고 요거 한번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ECH 마진이 하반기에 아마 반등하지 않겠냐. 그래서 큰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원님은 이익 전망치 상향 기업으로 한올바이오, 원익QNC,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전 KPS, KCC, SK스퀘어, LS, 한국조선해양, GS건설을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루엠은 전성호 대표가 11억이나 샀고요. 주가 많이 빠져있죠. 많이 샀고, 원이죠. 주가. 대한약품은 이제 오랜만에 이윤우 회장님이 1억 이상 매수했고, 테크잉은 JP모건 시큐리티즈 PLC라고 영국 회사인데, 여기가 자산운용사겠죠. 42만 주를 매수를 해서 신고했습니다. 지분율이 이제 6.28%까지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공시로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하나엔진이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고 하나오션에 농심이 설비 투자 공시를 했어요. 아마 이게 그 찾아보니까 유럽 수출 목적인 것 같아요. 유럽 쪽. 그리고 연간 3천억 정도 이제 매출이 증가할 텐데 다만 아쉬운 건 교환사채 발행을 해요. 이러면 주식수가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일단 이쪽에 넘겨주는 거. 주로 아마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저건 그만큼 또 주식수가 일부 늘어나니까 약간 저 부분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럽의 수출이 그만큼 더 잘 된다는 얘기니까 성장하기 위한 투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플러스 0.25% 아주 미미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계속 부진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들어올렸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올해만 마이너스 11% 빠졌고요. 코스피도 아직 마이너스 거의 아마 보합일 거예요. 코스피는 1% 올랐어요. 연초 대비. 예,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예, 다른 나라들의 상승에 비하면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답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여러분들도 아마 당연히 의욕도 떨어집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보면요 정말 많이 꺾여 있고 개인 투자분들도 거의 단기 매매 위주로만 하시고 투자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금투세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좀 명확하게 좀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여러모로 지금 심리도 안 좋고 거래대금도 좀 계속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이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좀 버텼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그냥 오늘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리튬부터 해서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배터리의 오늘은 날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T는 그래도 막판에 좀 반등을 일부 해줬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조금 막판에 올라와 줬고요. 이 배터리 쪽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최근 부진 딛고 오늘은 이제 일부 기업들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증권주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료주도 오늘 좀 일부 올라왔고요. 네. 쿠팡
그죠. 근데 올라간 기업들이 그 폭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오늘 급등하면서 시총이 크니까 어쨌든 지수 오른 건 맞는데요. 확실히 시장에 많은 기업들은 뭐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 종목이 많았고 오늘은 이제 전선주 많이 빠졌고요. 그동안 잘 나가던 전선, 조선주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빠서 꼭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보통 조선주한테 안 좋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예.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좀 약간 모멘텀이 소강 상태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선, 조선 뭐 다 나빠서라기보다는 모멘텀 소진으로 2차전지 가면서 수급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이 이제 만약에 충격이 계속 나온다면 또 기회가 될 수는 있죠. 해운도 빠졌고 피팅 오늘 뭐 보톡스 쪽이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보톡스도 다 쉬어갔습니다. 의료 AI도 오늘 좀 쉬어갔고요. 예. 자동차도 오늘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 장비도 썩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기자재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 태양광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좀 부진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 보면 뭐 누가 봐도 다 2차전지죠. 배터리가 압도적이었고 조선과 이제 전선업체 이런 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하이브도 오늘 조금 부진했고요. 방산주도 부진했어요. LX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게 올해 상반기에 아주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섹터들은 다 대부분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참 오른 것도 없는데요.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했고 엔캠이 급등했고요. 알테오젠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았고 실리콘2가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오테크닉스 오늘 한 4% 빠져버렸고요. ST팜도 오늘은 좀 비교적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테크잉 다 조정을 받았고 YC 반도체 소부장이 좀 부진했죠. 대부분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좋았고요.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2차전지 날이에요. 2차전지가 완전히 다 주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르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 기업도 대부분 2차전지고 카페24는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카페24도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쇼핑을 좋게 보는데 주가는 항상 급등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하실 게 관심 있게 보시되 막 오를 땐 조심하시고 망가질 때 막 빠질 땐 좀 더 들여다보시고 그런 게 낫죠. 반대로 하는 게 낫겠죠. 되게 오늘도 뭐 특별한 이유 없는데 8%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되게 계속 나옵니다. 그 외에 오늘 반도체도 좀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화장품 쪽하고 2차전지, 화장품 ODM 쪽이 좋았죠. 좋았고 빠진 쪽은 이제 변압기, 그리고 전선, 조선, 중후 장대형 산업, 그리고 현대차 같은 밸류업 관련주, 엔터주 기업들이 좀 일부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시장에 좀 굉장히 답답하시죠. 뭐 그래도 오랜만에 2차전지가 좀 올라서 다행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바닥 다지는 거거든요. 증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위가 안 열려요. 위가 좀 답답하게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라 위가 열리지 않아서 그게 좀 답답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하루빨리 뭐 누가 되든 간에 증시를 좀 위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아까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때 신고가를 냈을 때는 주가도 신고가 냈는데 이번만 이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꼭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9월까지는 좀 어려운 장 예상되지만 이제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함께 배우기도 그걸 할 겁니다. 그 이제 바이오를 어쨌든 뭐 어렵더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기도 같이 좀 공부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